네. 눈이 이렇게 또 오네요. 자료가 나갔는데 첫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글씨가 흐리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나올 거니까 일단 오늘 임시로 좀 사용을 하시고 지금 이거를 이제 일단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린 이유는 그냥 전체적인 틀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처음에 용어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 게 가장 우리 중요한 지금 해야 될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틀이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앞면에는 크게 이게 이제 국토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를 인쇄를 해서 여기다 걸어 놓을 거예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계속 보셔야 된다고요. 이 전체적인 틀을 빨리 잡아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여기다 살을 붙이는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뒷면 좀 보실까요? 자, 뒷면에는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 뭐 지난번에도 조금 했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예요. 그 새로운 시가지, 그러니까 논밭 임야가 새로운 시가지로 개발되는 사업.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정비 사업이라고 이렇게 순서가 쭉 진행이 됩니다. 밑에 뭐 세부 글씨는 보실 필요 없어요. 세부 글씨는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자료가 나오면 그 진행을 할 건데 이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는 새로운 시가지고 그 밑에 정비 사업은 구시가지. 구시가지를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배우시고 우리 지난번에 요거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건축법하고 주택법이라는 게 있죠. 지금 여기 이제 이게 사실은 두 장이 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신문처럼 합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장 전체 체계도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예년에는 그게 한 3월 달 돼야지 나왔는데 올해는 그냥 빨리빨리 해서 1월 달에 바로 이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이거 가지고 기본서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우리 맨 앞에 있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국토계획법이라는 게 있었죠. 정확한 표현은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그냥 국토계획법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좀 전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 줄여서 정비법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체 체계도에서 지금 오늘 드린 자료예요. 자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합본으로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은데 건축법, 주택법, 그 다음에 농지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요 자료를 좀 사이즈를 조정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한 장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접어서 갖고 다니시면서 전체적인 공법의 체계를 좀 잡고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그 순서가 맞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일단 이 기본서를 나중에 그리고 읽어보세요. 제가 몇 개 이제 건드려 드릴 테니까 이런 우리 기본 책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전체 체계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막히는 이유가 뭐 용어도 모르지만 이게 끝이 안 보입니다. 공부가. 그래서 끝을 한번 보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조금씩 내용을 추가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히 공법은 양이 많아서 일부러 지금 처음부터 줄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하루는 그거를 좀 보시고 제가 이제 그거 읽으면서 좀 글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연습 삼아서 한번 이렇게 흐린 글씨나 한번 적으시면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약간 좀 저도 지금 눈이 안 좋은데 이 가뜩이나 또 글씨도 이렇게 번져 나와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이제 파일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글자 흐려진 겁니다. 이건 다시 이제 편집을 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다음 주에는 또렷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뭐 공짜 자료인데요, 뭐 그렇죠? 공짜 자료인데 뭐 일단은 보고 다음 주 것도 뭐 일단은 뭐 그냥 무료로 드릴 테니까요. 가급적이면.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법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이제 공법 처음에 들어가면 이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죠, 규제.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을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데 규제는 행정청이 하잖아요, 행정청. 행정청이 자 일반 개인의 부동산 활동을 규제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을 하죠.
토지 위에다 건물도 짓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돈 벌려고. 그럼 이제 그럴 때는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데 이 규제는 당연히 이제 법에 따라서 자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한다고요. 법.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게 이 시험 과목 우리 시험 과목으로 들어와 있는 법이 6개예요. 이 6개를 모아서 우리가 이제 뭐라 부릅니까? 이렇게 공법이라고 부른 거라고요. 공법이라는 과목이 이제 2차 과목에 6가지 이렇게 법률을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사법은 그 중개사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중개사하고 이제 뭐 거래 실무에 관한 사항들을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범위가 훨씬 적어요. 법 조문수로 따지더라도 이 공법 분량이 한 뭐 100을 공부한다고 그러면 중개사법 공부는 한 30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잘 하시면 점수가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시죠. 한 70점, 뭐 75점 나오시고 공부 맨날 뭐 50점 밑에서 놀고 있어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검토하기가 일단 어렵지 않습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빨리 이제 줄여서 이런 체계도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 그 프린트물에 한번 보세요. 앞면에 그 국토계획법에서 그 맨 위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조금 복습하시면 행정청이라고 돼 있었죠. 네, 우리 행정청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좀 전에 여기 공법에서는 행정청이 일반 개인들을 규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행정청이 누구냐 이렇게 딱 나와야 되죠. 우리나라 행정청은 이제 우리나라 이 행정하는 주체가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데,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조직의 장들이에요, 장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 조직에는 이제 부동산 쪽 담당 부서가 국토교통부가 되는 거예요. 이때 부동산 쪽 행정 담당하는 부서가 국토교통부고, 거기 의사결정권자, 최고 의사결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국가 행정조직 밑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도 그 글씨를 보시는 거기 좀 빨간 글씨, 빨간색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죠. 네, 그래서 보시면 그 좀 글씨가 좀 안 보이더라도 우리 지난번에 하신 거니까 서울 특별시장 같은데 우리 뭐 광주나 대구 같은 광역시에는 광역시장들이 있습니다. 세종시가 특별 자치인데 줄여서 그냥 자치시장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주도도 특별 자치도지사. 그다음에 자 우리 경상남도라든가 전라남도 같은 일반 도도 있죠. 그 도에는 도지사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광역지방자치단체 넓은 지역이라고 우리 표현하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고, 이 아래에 이제 하나 더 밑에 있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는 거예요. 구. 둘 다 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청장들 우리 광주도 주소 같은 거 쓸 때는 뭐 광주광역시 뭐 광산구 이렇게 구가 있으니까 이 구청장까지를 우리가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요. 기초. 그래서 국가 이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근데 그 옆에 보시면 그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밑에는 없어요? 네,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법을 공부할 때 없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제주 특별자치도 밑에 서귀포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법 공부할 때는 그 서귀포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밑에 있는데 원래 제주도 밑에도 시군이 있어요. 근데 공법을 공부할 때는 그 시군은 필요 없는 시군이기 때문에 빼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전라남도 밑에는 뭐 나주시라든가 화순군이 있습니까? 이런 데는 인정해 줘야 되죠. 시장, 군수. 우리 경기도 밑에는 뭐 수원시, 용인시도 있고, 뭐 전라남도에 오면 나주시라든가 무슨 군, 뭐 장성군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을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에 특별시부터 그 5명 도지사까지,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자 이게 강의할 때는 자 이렇게 약칭으로 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중요해요. 이게 이 5명이 너무 이게 길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라고 쓰면 너무 기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씁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도지사.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이렇게 노란색 표현도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 뭐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이분들이 행정청이니까 이 행정청이 이제 공법에 여러 가지 그 사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공법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맨 처음에 나오는 법의 이름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공법 4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최소한 한 6문제, 7문제를 맞추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줄여서 얘를 이제 국토계획법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길어서 그냥 줄여서 국토계획법 이렇게 쓴다고요. 그럼 이제 이 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제 거기 전체 체계도도 있는데 잘 보시면 이게 선계획이라는 파트가 있고 후개발이라는 파트가 있습니까? 이제 그 선계획이 있고 후개발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전체적인 틀을. 선계획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다시 한번 치시고 밑에 그 후개발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토는 행정관청이 관리를 할 때 우리나라 이제 국토니까 이게 토지예요, 토지. 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토지는 자, 우리 행정관청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계획. 토지를 이렇게 토지를 돈 벌려고 이용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수립하겠다. 행정관청이 세 가지 형태의 계획이 나온다고요. 세 가지 계획이 먼저 나온다. 선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선계획 파트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옆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어요. 좀 글씨가 작은데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옆에 이제 설명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아래 칸으로 내려오시면 그 초록색 6가지가 쭉 나오면서 그게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를 이제 오늘 배우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계획의 이름을 파악하시고 얘네들의 특징을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면 행정관청이 이제 그 계획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 계획은 이제 이름을 먼저 보시는데, 자, 광역도시계획이 일단 위치가 제일 상위예요. 제일 상위라서 얘가 제일 높은 성격이 있고, 광역도시계획 아래 뭐가 있냐면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보다 이제 하위 계획으로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상위,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아래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근데 우리 공법에서는 이런 용어도 있죠. 여기 도시란 말이 도시군이에요. 도시군. 줄여서 그냥 도시라고도 쓴다고요. 여기 이제 도시군기본계획인데 줄여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우리 지난번에 도시가 몇 개였어요? 6개였었죠. 우리 아까 우리 행정관청이 행정 조직할 때 어디가 도시였어요?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자치시, 자치도, 시군 이렇게. 지난주에 한 거 복습하셨어요? 잘 기억하시네. 조짐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 6개가 우리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행정조직할 때 이제 중요한 건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 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요 4개가 들어가고 여기 도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도. 서열상으로는 여기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가 같은 서열인데 이제 전라남도는 도시로 잡지 않고 전라남도 아래 이제 나주시를 도시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런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에 대해서 만들죠. 각자 도시에 대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도시에 대해서 뭘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은 이거는 이제 2개 이상 도시가 합쳐지는 거예요. 2개 이상 도시를 합쳐서 그런 넓은 지역에다가 만드는 계획이니까 얘가 더 높은 계획이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거는 계획의 이름을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돼 있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느낌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다. 넓은 지역. 그 넓은 지역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 주변의 도시들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광주 광역시 중심으로 나주, 화순, 장성, 담양 이런 데가 묶여 있다고요. 나중에 제가 그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묶여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가. 그럼 그게 도시예요, 광역이 되는 거예요. 광역. 이렇게 넓은 광역적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옆에 거기 광역도시계획 옆에 설명 박스 좀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그 회색 옆에 설명 박스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관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 새로운 용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한다고요. 그 광역계획권이 그게 뭐냐면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군 2개 이상 도시가 묶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거기 보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정하고 그 아래 보시면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 전부 일부에 지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지금 어디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광역도시계획 옆에 설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뭐냐? 지금 광역계획권이 그래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그 경기도 저기 전라남도 쪽 도시를 이렇게 묶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개 이상의 도시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용어가 저희가 광주광역시가 하나의 도시입니까? 네, 이렇게 광역시가 하나의 도시인데 광주광역시 밑에 보면 여기 나주 있고 나주 제가 대충 그냥 보시면 화순 뭐 이런데 뭐 이쪽에 무슨 뭐 장성군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그냥 이따 치세요 이렇게 잘 모르니까 저도 그럼 이렇게 되면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를 이렇게 묶었습니까? 이렇게 묶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묶으면 이게 이제 하나의 도시예요.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광주만 있을까요? 대구도 있을까요? 네,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서울은 당연히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30개가 묶여 있어요. 굉장히 크죠. 네, 서울 큰 도시잖아요. 서울이라는 큰 도시를 주변으로 뭐 주변에 뭐 서울하고 접하고 있는 그 경기도시들 뭐 성남, 용인, 뭐 평택까지도 다 묶여 있습니다. 광역계획권으로. 그리고 이제 그걸 전문 용어로 서울특별시 광역계획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주변을 묶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뭐예요? 광주, 예, 광역시 광역계획권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광주라는 도시가 발전을 하면서 주변 도시랑 기능을 연계해야 됩니까? 연계? 그렇죠. 주변하고 이렇게 도로를 놓더라도 주변 도시랑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변 도시랑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이런 걸 묶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광역도시 계획이 먼저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광역계획권을 묶고 이런 넓은 지역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만들고 나서 이제 각자 이 도시로 들어와서 광주광역시면 광주광역시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고 또 광주광역시 도시 기본계획 밑에 도시관리계획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행정청이. 지금 좀 전에 행정청이 한다고 했었죠. 네, 이런 행정관청이 이런 계획을 만들고 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규제하려고. 우리 국민들이 땅 사용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 계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계획을 잘 지켜서 토지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되려면 땅에 이제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잘 분석하는 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법. 이렇게 이용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건 적법.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을 위반하면 나중에 이제 처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법이란 과목은 이제 그걸 배우는 거죠. 행정관청이 만든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의 이름 같은 거 좀 확인하시고 이제 이런 거를 공법에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법은 이제 딱 특징이 이런 뭐 계획이라든가 또 좀 있으면 무슨 이런 말도 나올 거예요. 인허가라는 말도 있어요. 인허가. 그 우리 저 관청 가면 인허가 받으러 간다 이런 거 있었죠? 우리 무슨 뭐 건설업 하는 분들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광주 광역시에 가든 아니면 광산구청 가서 무슨 인허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허가 받는 게 뭐냐면 내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이런 거 건물을 내가 신축하는데 여기 도시관리계획하고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을 관청이 만들어 놨으니까 도시관리계획하고 맞는 형태로 내가 건물을 신축하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그 선계획 파트에서 이제 계획 이름 보고 나면 후개발로 가보세요. 후개발.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자, 후개발도 동그라미 이렇게 치십시오. 후개발. 자, 거기 후개발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조그만 거 있습니까? 네, 그거 하나예요. 개발행위 허가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계획을 3가지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자, 우리 개발행위라고 하는 건 이런 거래요. 건물을 막 신축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네. 거기 여러분들 그 개발행위 보면 옆에 그 허가권자와 허가 대상이라는 설명이 있죠? 네. 허가권자가 아까 우리 그 6명 도시의 장들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가 자기 관할 도시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그 아래 보시면 양가로 1, 2, 3, 4, 5번이 써 있습니까? 네. 건물 건축, 그 다음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거,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보이시죠? 네, 좀 흐리지만
이제 이걸 우리가 또 일명 뭐라고 보냐면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라는 거예요.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그러면 이런 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개발행위죠. 대표적으로 건물을 내가 건축한다, 건물을 신축한다고요. 건물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실무가 하면 그런 말만 해요. 농지를 형질 변경해서 전원주택 부지로. 농지를 형질 변경하네, 농지를. 농지를 형질 변경할 때 옆에 절토나 성토라는 땅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다 나중에 이제 하수관 같은 거, 또 뭐 정화조 같은 거 다 설치한 다음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합니까?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전원주택을 짓는 거라고요. 그럼 이 공사비가 있겠죠? 네, 절토나 성토라는 게 절토는 흙을 깎아내는 거고 성토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지형은 흙을 가져와서 이렇게 붓고 다져야 된다고요. 그럼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공사비가 들죠? 네, 일종의 토목공사를 하는 거라. 땅에 대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하수관 같은 거 가설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전원주택 같은 거 지을 때는 건축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땅에 대한 공사비가 필요합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유경험자들한테 잘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그 나중에 우리 건설회사가 뭐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 들었잖아요. 건설회사가 전원주택 지을 때 목조 건물로 이쁘게 평당 400이 지어줬다. 그러면 그거는 건물 짓는 것만 400이라니까요. 여러 가지 부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하면 실제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뭐 30평으로 전원주택 짓는다 그러면 4, 30에서 1억 2천 드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 한 3억 들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 대한 공사비도 있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뭐 조경도 해야 되고 뭐 앞에다 뭐 여러 가지 설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진하게 그 사람 말만 믿고 하다 보면 나중에 돈이 계속 들어간다고요. 나중에 모질라서 은행 대출도 받고 그래갔는데 전원주택 졌는데 분양이 안 돼. 그러면 자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3번만 하면 바로 그냥 가산 탕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억 원 날리기 되게 쉬워요. 쉬워요. 평생 모아도 10억 원 못 모으지 않습니까 우리. 날리는 건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공부 잘 하셨다가 공부를 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 한 달에 뭐 이렇게 돈 투자해서 공부하시는 게 나중에 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 주변에 이렇게 안 하고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분들은 야 그까짓 거 뭐하러 하냐 해가지고 중도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천진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재산도 못 지킨 사람들이라고요. 계속 오늘 금요일인데 술이나 한 잔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이게 좀 이게 어두워요. 재산이 있어도 금방 까먹습니다. 이게 재산 지키기가 쉬운 건지 아세요? 금방 까먹습니다. 예선도. 그러니까 이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잘못 판단하면 우리 여기 골프장 이런 데 가보면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골프는 또 잘 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쳐가지고 구력이 좋아서. 근데 골프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친해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같은 사업을 하자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세요. 경찰도 많아요. 경찰 아저씨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면 가서 이제 왜냐하면 거기 이제 많이 요즘 운동하시니까 근데 이제 가보면 이제 별별 사람들 다 있어서 우리 어른들은 뭐 요즘에 당구를 많이 치시나 당구를 치면서 뭐 사업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운동하러 가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공 치시는데 근데 가보면 이제 가서 우리 부동산도 나중에 이제 뭐 사람을 좀 만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운동을 좀 하셔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시험 붙고 나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체계를 잡을 때는 국토계획법은 이렇게 선계획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개발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럼 후개발이 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용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용. 일단 행정관청이 3가지 계획을 만들었다. 3가지 계획을 공부하고 나서 국토계획법은 후개발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후개발은 이런 뜻이에요. 계획이 만들어진 이후에 개발 행위를 해라. 이렇게. 아까 저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있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개발 행위를 하려면 뭘 받으셔야 돼요? 관청 가서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허가라는 걸 받으셔야 된다고요. 개발 행위 허가. 그래서 이런 허가라는 말도 나오고 공법에서는 뭐도 나오고 계획도 나오고 이렇게. 이게 국토계획법의 전체적인 틀음이라고요. 그렇게 큰 틀을 잡고 나서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겠죠. 내용들을. 이제 이거만 알고 가셔도 이제 오늘 성공하신 거라고요. 건물 짓고 물건 쌓고 아까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이런 거. 토지 분할은 토지를 이렇게 분필하는 거예요. 분필. 필지를 한 필지를 2개, 3개 이렇게 분필하는 거라고요.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설명을 이제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선계획을 먼저 보시는데 선계획.
자, 우리 선계획을 한번 잠깐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 선계획을 보면 제가 지금 어렵지만 관청을 조금 얘기할 거예요. 관청. 예. 선계획에서는 맨 처음에 나오는 상위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광역도시 계획이요. 예. 그럼 그 광역도시 계획 옆에 딱 제목 보고 설명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걸 공부하려면 그 빨간색 제목이 순서예요. 공부 순서. 예, 이 순서를 꼭 지키셔야 돼요. 처음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까? 예, 거기다가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쓰세요.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거예요. 2개 이상 도시예요. 2개 이상 도시니까 처음에 이제 광역을 공부할 때는 자, 일단 제목 확인하시고 광역계획권을 먼저 정한다 이렇게. 네,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는데 이 광역계획권을 정한다는 말을 우리 뭐라고 해석하냐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 수립하는 대상지역을 정해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도시가 묶이는 거죠. 네, 2개 이상 도시가 묶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묶는 작업은 저절로 묶여지는 거예요? 관청이 묶어야 돼요? 네, 관청이 인위적으로 묶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광역계획권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 강원도에는 없어요. 강원도에는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강원도는 이렇게 산 같은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2개 이상 도시를 기능을 연계할 수가 없어요. 산에 막혀서. 근데 우리 아까처럼 광주 같은 데는 이게 결론은 뭐냐면 이 처음에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 이 첫 번째 주제인데 자 결론이 이겁니다. 국토부 장관님이 정할 때도 있고 도지사님이 정할 때도 있고 이렇게. 자, 지금 국토부 장관님하고 도지사님을 여기 보세요. 행정관청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있고 여기 도지사님 있습니까? 네. 시도지사 말고 도지사님만. 네, 이분들이 각각 자기 상황에 맞게 광역계획권을 지금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광역계획권은 언제는 국토부 장관님이 하고 언제는 또 도지사님이 하고 2가지로 나눠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였었다고요. 그럼 아까 제가 광역계획권이 아까 누가 했냐면 아까 우리 광주 광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광주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뭐 나주라든가 이런 데가 이렇게 묶여 있다. 뭐 화순 같은 데가. 나주나 화순은 이거 전라남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또 약간 지명은 좀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어디 소속인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럼 제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광역계획권 묶고 여기 국토부 장관님이 정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자, 왜냐하면 자, 여기 보면 광주 광역시죠. 우리 지난번에 조금 하셨지 않습니까? 네, 광주광역시하고 여기 화순은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의 도시들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서울특별시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여기가 전라남도죠. 네, 이 지역을 2개를 묶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도시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급자인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2 지역을 묶기 때문에 상급자가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지역을 묶을 때는 상급자인 누가 정하고 이렇게.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고향이 충청북도 청주인데 청주시 청주시는 청주시를 뺑 둘러싸고 있는 데가 청원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이걸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이게 청주였었는데 이걸 일제시대 때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통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 통합되기 전에는 어땠었냐면 청주청원은 이 보세요. 청주청원을 이렇게 2개의 도시죠, 요거? 이것도 기능 연계하려고 이렇게 묶었다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청주하고 청원군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충청북도 아래 청주시하고 청원군이라는 2개의 도시가 묶인 겁니까? 이렇게 묶이면 상급자가 도지사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가지 말고 도지사님이 정하는 케이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광역계획권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럼 이거 어떤 경우예요? 이거 실제 있는 건데 전주 같은데 이 전주시들이 있고 전주시 주변에 도시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시나 군들이. 그럼 이것도 보세요. 전주시는 전라북도 아래 있죠. 여기 주변에 있는 시군들도 다 전라북도 안에 시군들입니까? 그럼 이거 누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도지사님이에요. 전라북도지사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케이스도 전라북도지사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청주청원은 2개, 이 도지사님이 정하는 케이스고 이것도 도지사님이 정하는 케이스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예. 근데 아까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은 이제 여기 광주광역시 같이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경우로 해석해야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서울특별시를 넘어가서 경기도가 있고 이 경기도 무슨 뭐 이쪽에 뭐 성남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무슨 뭐 경기도 하남시 이런 데가 있는데 자 이런 주변 도시가 아까 제가 이게 몇 개가 묶여 있다 그랬습니까? 네, 30개 이렇게. 그것도 뭐 다 표시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이니까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경우 이렇게. 좀 중요한 거는 이제 광역계획권을 요걸 이제 생각하시면서 아 이게 앞으로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경우는 뭐 광주라든가 서울을 생각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다음에 여기 도지사님이 정하는 케이스는 누가 있습니까? 청주 청원을 생각하거나 이런 전주하고 주변 도시들 묶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사람이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는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이렇게 올해도가 나왔어요. 올해도.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님 또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죠. 국토부 장관님하고 도지사라고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시도지사 그러면 이게 지금 5명이 다 들어가는 용어잖아요. 시도지사는 5명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냥 도지사야.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구별하시는 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요걸 이제 지우고.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서 2개 이상 도시를 묶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광역계획권 정원하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뭔가 보세요. 이제 광역계획권으로 들어가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립권자. 자, 지금 관청이 하나가 더 나오셔야 돼요. 광역계획권을 장관님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나면 수립권자가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 자, 수립권자에서 양가로 2번을 먼저 볼까요? 자, 거기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그 다음에 그 위에 양가로 1번은 시장 군수 공동수립이에요. 지금 시도지사 공동수립이 뭐냐면 아까 국토부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한 곳 광주광역시 같은데 그러면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에 걸쳤으니까 광역계획권을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면 그 다음에 계획수립은 잘 보십시오. 자,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지사님이 어떻게 수립하라는 거예요? 공동수립하라는 거예요. 공동수립. 그리고 여기 도지사님이 아까 정하는 데가 아까 청주 청원 있었죠? 그때는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이 계획수립은 청주시장하고 청원 군수가 어떻게 해라? 공동수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이게 일의 순서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까? 이렇게 수립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하나 쓰세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광동수립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약간 이제 우리 용어를 정리할 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무슨 수립이다? 광동.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거죠. 이걸 하니까 더 헷갈려요? 더 헷갈린다 이 자식아 해가지고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죠. 공동으로 수립하고 위에는 상급자가 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관청이 이제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첫 느낌이 안 좋죠.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지는데 그거를 잘 참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법이라는 게 이제 이런 과목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이렇게 공동 수립해서 아까 제가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를 묶을 때는 국토부 장관님이 이제 묶었는데 계획 수립은 광주광역시장하고 전라남도지사. 아까 여기 시도지사란 말은 여기서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아까 시도지사가 5명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아까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그다음에 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지사님이 공동 수립이고 아까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님하고 경기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시도지사가 이제 선택이 되면 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될 수도 있고 뭐 대구면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를 주변에 묶는 거니까 그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고 이거는 이제 아까 요 케이스는 청주청원을 도지사님이 묶었으면 청주시장하고 청원군수가 이걸 공동으로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예요. 절차. 자, 우리 이제 이 계획은요. 광역도시계획은 그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넓은 지역을 광역계획권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 방향이에요.
앞으로 거기가 어떻게 발전할 거냐 방향을 잡는 건데 자 문제는 이 절차가 이런 말을 써요. 광역은 수립을 해서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까? 네, 지금 용어가 하나 더 나왔는데 거기 보면 순서가 쭉 내와 있죠? 네, 그거 한번 살짝 보세요. 기초조사, 의견 청취. 자, 거기 의견 청취에다가 주민 의견이라고 써요. 주민 의견. 자, 의견 청취가 주민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사라는 게 광역계획원에 가서 현재 인구는 몇 명 사는지, 경제활동은 무슨 산업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공장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다 기초사라고요. 기초사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아까 수립 어떻게 했어요? 수립 다시 한번 써보세요. 거기 수립하고 가로 안에 안이라는 게 초안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수립할 때 아까 여기 이제 기초사 있었고 의견 청취 있었고 수립 있었죠. 근데 수립이 이게 수립하는 안이라고요. 안. 초안. 아까 수립은 누가 했냐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할 때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다시 한번 쓰세요. 시도지사가 거기다가 공동 수립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나눠요. 쉼표를 찍으세요.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청주시장하고 청원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공동으로 수립을 해서 수립을 했는데 이건 수립한 안이에요. 안. 초안이라는 얘기네. 초안. 그럼 이걸 확정을 하려면 상급관청한테 올려서 이런 승인이라는 절차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승인. 관청 내부적으로 상급자한테 올려서 허락받는 거 승인 이렇게. 승인. 그럼 잘 보세요. 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 신청할까요? 승인. 여기 국토부 장관이에요. 시도지사, 광주광역시하고 전남도 이사님이 공동 수립했으면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님에게 요거를 거기다 메모를 좀 하세요. 그 승인이라는 항목에 자, 시도지사는 누구한테요? 국토부 장관님한테. 자, 그다음에 시장 군수는 청주시장 청군수는 도지사에게죠. 이렇게. 이렇게 승인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관청이 한 명 더 나왔네. 승인권자. 자, 이분은 수립권자입니까? 공동 수립. 그다음에 승인권자. 그 승인권자는 아까 우리 지정권자는 같죠? 같잖아요,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광역도시계획은 공부 순서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수립한 수립권자가 있고 공동수립권자 위에 승인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잡으셔야 돼요. 그 순서. 거기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할 때는 다른 관청과 업무 협의하는 게 있습니까? 협의? 다른 관청 업무 협의한다. 국토부 장관님이 뭐 국방부 장관하고 막 협의하고 이런 게 있다고요. 다른 장관들하고 또 도지사님이 승인할 때도 도지사님이랑 이렇게 급이 같은 관청들하고 업무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심의라는 절차가 있어요. 심의. 심의는 이게 위원회라고 그래요. 위원회. 우리 지난번에 무슨 원전 문제도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의견 수렴 같은 거 하고 그랬어요. 공법에서도 이렇게 이 정확한 위원회가 이름이 도시계획위원회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립하고 나서 승인이 올라가면 승인권자가 뭐를 합니까? 다른 관청 업무 협의하고 전문가들 부르다가 위원회 심의합니까?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여기 국토부 장관 도지사님 이름으로 승인이 나오는 거예요. 승인 나온 다음에 마지막 절차는 발표하는 거, 공고. 이 공고라는 절차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 주민들 보여주겠다, 열람 이렇게. 이렇게 이제 행정 절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할 거는 이제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처음에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합니까? 아까 우리 광주 같은 데는 국토부 장관님이 하는 거고 청주나 청원은 도지사님이 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공동 수립. 수립권자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셔야 된다고요. 광역계획권이 두 개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공동 수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동 수립한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승인까지 받아야지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 순서를 잊지 말고 이거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기초사는 이 수립하기 전에 기초사가 필수일까요? 임의적 절차일까요? 필수적으로 이거 하여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요. 기초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공법에는 하여한다와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것도 구별하셔야 돼요.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아까 의견 청취할 때는 주민 의견이죠. 그 주민 의견. 이 주민 의견은 이제 좀 이따 배우실 건데 공청회를 개최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수립을 한 다음에 이제 공동 수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흐름 한번 쓱 보세요. 이제 지금 우리 무슨 용어 배웠어요? 광역계획권이라는 용어 배웠죠?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도시를 묶는 거야. 별도로 관청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라는 용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승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요거를 잘 보셨다가 자 이제 그러면 좀 광역도시계획을 이제 공부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옆에 이제 도시기본계획으로 갑니다. 도시기본계획. 자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넓은 지역을 묶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장기 발전 방향 이런 말도 쓰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자 미래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그럼 이제 보세요. 광역계획권을 하고 나면 각자 도시로 들어와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또 수립하는 겁니까? 네,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얘네들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아까 각자 그 도시별로 각자 그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일단 거기다 메모를 좀 해볼까요? 자 광역 도시계획 말고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번에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배우는 겁니다. 줄여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시면 되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각 도시별로 각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아까 우리 도시는 우리 몇 개 있었어요? 6개. 아까 각 도시가 6개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니까.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 각 도시별로 이제 각자 도시별로 장기 발전 방향도 있다는 겁니다. 방향. 그러면 거기 이제 공부 순서 한번 보세요. 도시기본계획은 이제 각자 도시에 대한 발전 방향인데 도시기본계획도 옆에 보면 수립 대상 지역, 수립권자, 그다음 옆에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절차가 광역도시계획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잖아요,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도시군기본계획은 각 도시별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은 행정 절차는 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수립권자 이런 게 달라지죠. 수립 대상 지역이 달라진다고요. 이제 그걸 이제 살짝 비교해 가면서 용어 정리를 하시는데 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정해서 거기다 수립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도시기본계획이니까 이게 없어지셔야 된다고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은 이 수립 대상 지역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수립 대상 지역이 광역계획권이 아니라 각 도시 안에서 수립하는 거예요. 6개의 개별 도시 각자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교재 이렇게 써 있죠. 예. 도시 기본계획 파트로 좀 가고 1번 수립 대상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 안에서 그게 각자 도시 안에서 6개의 개별 도시 안에서 각자라는 거예요. 서울은 서울시 안에서 하는 거고 광주 광역시는 광주 광역시 안에서 하는 거고 나주면 나주시는 나주시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광역하고 도시기본계획이 서로 내용이 다르면 광역하고 도시기본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는 거라고요. 우선해야죠. 그게 상위계획이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개의 도시를 묶어서 큰 틀을 잡은 거고 각자 도시별로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하고 내용이 다르면 광역이 항상 우선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기출문제야. 네, 광역과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광역이 항상 우선한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네, 항상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도 한번 잡아보시고. 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이 자 이제 자 이거는 도시기본계획을 배우는 건데 자 도시기본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이 각자 도시 안에서 하고 자 수립권자는 누굽니까? 이제 이거 이제 지어야 되겠죠. 광역계획권 정하는 건 없으니까. 자 이번에는 도시기본계획은 수립권자는 6명이죠. 이게 이렇게 공동 수립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까 광역은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여러 개의 도시가 묶여 있으니까 그쪽 도시의 장들이 공동 수립하는 건데 지금은 수립권자가 특별시장이죠. 광역시장, 그다음에 세종 자치시장, 그다음에 제주 자치도지사, 그다음에 밑에 시장 군수. 자, 요거 시험 문제 우리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다음에
도지사가 수립한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시장 군수를 살짝 바꾸고 그걸 도지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 보니까 아까 여기 서열대로 쓰면 여기 도지사님이 들어오는 게 맞죠. 서열대로 쓰면 이 사람들이 다 이게 광역지방자치단체 이 사람인데 아까 도시는 도지사 빼고 밑에 내려가서 이게 도시죠.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들이 하는 거지 도지사님은 수립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공부하다 보니까 옆에 광역도시계획은 잊어먹었죠. 아까 뭐라 했어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공동수립. 네, 공동수립. 광역도시계획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그쪽 분들이 광주광역시장님, 전남도지사님이 공동수립하는 거고 청주 청원을 묶었을 때는 시장군수 공동수립이죠. 네, 근데 이제 각자 도시기본계획은 6명의 도시의 장들이 수립하면 된다고. 그럼 이제 그 절차 보고 주시자고 절차. 자 절차가 똑같이 아까 광역이랑 절차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도시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승인 절차라는 게 있었죠. 자, 그 절차 한번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원래 그 절차는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우리가 수립이란 말을 먼저 쓰시고 네, 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승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를 보면 못 찾는다가 뭐냐면 의협심이라고 그래요. 의협심. 불의를 보면 못 찾는다 의협심.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의협심 강한 사람은 아침에 기공체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공 이렇게. 자, 어떤 학원 선생님들은 이걸 갖다가 기의수, 협심승공 이렇게 외우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수립 승인이 절차죠. 아, 좀 전에 수립해서 승인만 절차. 그 다음에 의협심 강한 사람이 기공체조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냥. 아, 그냥 기분 나쁘셔오면 그냥 한번 보세요. 네, 수립 승인, 의협심, 기공 이렇게 순서를 잡는 건데 자 이번에 이제 보세요. 광역이 아니라 지금 도시 기본 계획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의 기본이 되는 계획은 누가 수립하셔야 돼요? 이제 초안을 만드는 거죠. 자 특별시장 다시 한번 쓰세요. 광역시장 그다음에 세종자치시장 이렇게 자치도지사 네, 그리고 시장군수가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라고요. 나와야 되죠? 네, 이렇게. 자 이때도 우리가 기초사를 아까 우리 의무적으로 그 도시에 가서 기초사 필수적으로 뭐 인구, 경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자 의견 청취는 똑같이 누굽니까? 주민 의견 청취. 이 공청회. 네, 공청회라는 모임을 열어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각자 이렇게 수립을 해서 이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잘 보십시오.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받는 게 있습니까? 자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4명. 요 4명하고 뒤에 시장군수를 이걸 나누셔야 돼. 나누셔야 돼요. 이 나눈 이유는 뭐냐? 이쪽 아까 관청 서열 좀 보세요. 자, 아까 6명의 도시의 장들이 자 이분들은 위치가 광역지방자치단체죠. 이 사람들은 기초입니까? 네, 서열이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기초 시장군수 위에는 누가 있어요? 상급자가 도지사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러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보세요. 도지사님하고 서울시장님하고는 이 도지사님이 지금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자인데 도지사님하고 이런 서울시장님, 광역시장님은 서열이 같습니까? 같으니까 서울시장님이나 광역시장님은 승인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본인 자신이 확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럼 결론이 이거네요.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러 가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도지사한테. 근데 도지사님이랑 서열이 같은 서울시장님, 광역시장님 이런 분들은 승인이 없다요.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 의문 나는 점. 이쪽으로 와보니까 이 서울시장님 위에 누구도 있었어요. 국토부 장관님 있죠? 그 서울시장님도 자기가 기본계획만 넣으면 국토부 장관님한테 승인 받아라는 게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도지사님하고 서열이 같으니까 서울시장님이나 광역시장님은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다시 한번. 자 도시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노란색 제목에. 네. 수립 대상지역은 6개의 도시고 수립권자가 6명의 장들이 각자 수립한다. 그 다음에 밑에 수립하는 절차를 보니까 그 세 번째 칸에 수립안 아까 6명이 다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협의와 심의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와야 되죠. 근데 승인한 제도는 누구한테만 적용되냐면 여기 기초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 있어요. 그것만 적용하실 거고 여기 특별시랑 광역시장님은 승인권자가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님이나 광주광역시장님, 세종자치시장님, 제주도지사님은 자기 자신이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수립을 했습니까? 네, 그럼 수립한 안을 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협의와 심의를 직접 하는 거예요. 네, 서울시장님이 직접 협의와 심의한 절차를 다 해요. 다. 네, 직접 했습니까? 네, 그래서 심의 통과하면 승인 없이 그냥 확정되는 거예요. 승인 없다. 네, 승인 없이 그냥 그대로 확정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시장군수는 여기 나주시장님 있습니까? 나주시? 전라남 나주시장님은 자기가 수립을 했으면 이게 전남도로 올라가셔야 돼요. 승인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럼 전남도지사님이 협의와 심의를 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도지사님이 할 일이니까. 그런 다음에 전남도지사님이 전남도에서 심의 통과하면 도지사님이 승인을 내주고 이 서류를 다시 이거를 시장군수에게 보내서 시장군수가 뭐 하는 겁니까? 공고하고 열람을 시킨다 그렇게. 이 서울시장님 같은 분들은 본인이 승인 없이 확정했어요? 그럼 여기 공고라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주냐면 이제 그 뭐 기본 계획은 이런 거 주로 내요. 올해는 안 나왔어요. 올해는 기본 계획 문제가 안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연속으로 3번 광역도시 계획 3번 연속으로 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올해 28회인데 27, 26회 연속으로 광역도시 계획 문제를 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연속으로 한 4번 도시기본 계획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둘 중에 하나는 나와요 시험 문제가. 네, 그래서 도시기본 계획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런 겁니다. 도시기본 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수립한다 이렇게. 예,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 시장 군수라고 그걸 정확하게.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수립 승인 절차 이런 거 할 때는 서울특별시장님이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했을 때. 틀린 거죠? 예, 서울특별시장님은 승인권자 없다니까요. 승인권자 없었죠? 예, 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이제 헤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표정이. 예, 그래서 좀 기분 나쁘더라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또 한번 쭉 보겠습니다.